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강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강 네 번째 시간으로 제3장 실행예산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예산 관리의 정의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 후 실적 공사비 및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건설 공사에 실제로 투입될 예정 원가를 산출하고 도급 변경에 따라 변경 투입 예정 원가를 산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실행예산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건설공사 공무관리의 NCS 능력단위 목차의 10개 단위 중 세 번째 제3장 실행예산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예산 관리의 목차를 보면 제1편 실행예산 수립하기와 제2편 실행예산 변경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 실행예산 수립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의 도급 공사비 구성 내용 파악에서 도급 공사의 정의를 보면 기획, 설계,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등 목적물이 완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급의 정의도 보면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 계약을 도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도급공사의 진행 절차는 입찰 공고가 나면 발주자가 현장 설명을 하고 시공자는 그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을 통하여서 낙찰이 되면 도급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여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건설업 종류 및 군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종합건설회사라고도 하며 5개 분야로 나누어지며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 30개 전문 분야로 나눌 수가 있고 군의사라는 것은 일반 건설업체의 최근 시공실적, 기술능력, 재무제표, 신인도 등에 의한 회사별 시공능력 평가액을 산정해서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그룹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는 대한건설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0년도 현재 우리나라 일반 건설업체 수는 13,416개사 정도 되며 시공능력 평가액 78억 이상 업체를 1군에서부터 7군까지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제한 경쟁 입찰 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 1군 건설회사는 시공능력 6천억 원 이상으로 55개사며 2020년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1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20조 8,46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공사의 계약 문서를 보면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도급계약 체결 시 명시된 기준과 금액에 적합한 품질의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약문서의 종류로는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일반 및 특기 시방서, 도급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을 계약문서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을 하면 계약문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검토 항목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를 검토해야 하고 도급내역서와 실행예산서의 차이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급내역서와 실행예산서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공사 원가의 이제 구성입니다.
공사비를 보면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로 나눌 수 있고, 직접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유지비로 나누고, 간접 공사비는 현장 운영비,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공사비의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누어지고,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비는 기타 경비를 말하고, 유지비는 전문 업체에게 위탁을 하고 지급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간접 공사비는 현장을 운영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과 안전관리비, 각종 보험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간접 공사비는 매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토목, 건축, 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을 고지를 하는데, 이 기준을 참고해서 재경비율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공사 기간에 따라서 재경비, 간접노무비의 율이 다 다릅니다. 토목, 조경, 산업환경, 그 다음에 기타 경비도 마찬가지 공사 규모별로, 공사 기간별로 이렇게 율이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반 관리비, 이윤, 건설기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접비가 율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건축하고 이제 산업환경설비공사의 원가 계산 재비율 적용 기준이니 참고해서 재경비율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급 공사비의 구성 내용 파악 순서를 보면 먼저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현장 주변부터 현장 내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환경, 현장 주변, 대지 조건, 전기, 통신, 용수 현황 순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설계 도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시공자가 공사할 공사 범위를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설계 도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 초기에 착수하는 공종부터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집안조사 및 구조 설계의 적정성 검토, 부의 적용 가능 항목의 유무, 설계 도면 간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역서와 시방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계약 내역서는 수량이 많은 항목 및 단가가 높은 항목 위주로 검토하면 수월하게 좋겠습니다. 시방서와 특히 시방서 검토를 다음에 하면 좋겠죠. 다음은 1-2 실투입 예정원가 산출입니다. 먼저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를 보면,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준품셈을 활용해야 하는데,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단위 수량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 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적산의 기초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할증률이 품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공사비가 있는데, 표준시장 단가는 과거에 이제 시행된 건설 공사로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 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만든 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가격은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산출하는 공사비이며, 예정 원가는 실행 예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준시장 단가 적용 관계 법령표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공사비의 종류는 설계 가격, 예정 가격, 도급 금액, 실행 예산으로 나눌 수가 있고, 도급 금액이 낙찰받은 계약 금액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3 수량산출서 검토 및 조정입니다. 수량산출 기준에 수량산출 시 주의사항은 설계 도서 간 불일치 사항을 잘 봐야 하고, 산출 후 집계된 수량은 과거에 수행한 유사 현장의 수량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량의 계산은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를 표준품센 단위 표준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수량산출 순서는 공사 진행 순서대로 산출하고, 내부에서 외부로 산출하고, 수평에서 수직 방향으로 산출하면 더 좋겠습니다. 수량산출서는 모든 공정에 걸쳐 일일이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수량의 검토를 한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검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수량이 많은 항목, 단가가 높은 항목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반복되어 설치되는 항목은 직접 산출하여 검토하고, 수량 산출서 검토 결과 산출의 오류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검토 내용을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수량 산출서의 이제 조정은 검토 완료한 수량과 도급 내역서의 수량과 비교해 보고, 수량 증감에 대한 도급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감리단이나 발주처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1-5 간접공사비 산출 적용입니다. 안전관리비는 건설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 근로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적용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재경비 산출서 이제 사례 내역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직접 공사비는 이제 재료비, 노비, 경비 계가 나와서 이게 직접 공사비 계가 되는 거고, 간접 공사비는 이제 간접노비부터 산재보험료, 공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안전관리비, 환경보정비. 여기 이제 산출 근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재경비율이 있죠. 그 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이 간접비를 다 더한 거와 직접 공사비를 더한 것이 순공사 원가가 되고, 순공사 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와 이윤, 비약정보를 더한 것이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도급금액.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에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만든 보험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는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고, 퇴직공제보험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지원하는 지급비용이 되겠습니다. 1-6 실행예산서의 작성 및 승인입니다. 실행예산서는 현장 여건을 토대로 공사 수행 완료에 필요한 소요 예산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실행예산서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사 초기에 본실행, 받기 전에 가실행 예산서를 받아서 준비를 하다가 착공 1-2개월 후에는 본실행 예산서를 작성하여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의 설계 변경 시 변경 실행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 예산서의 구성은 표지, 실행 집계표, 견적 조건, 현장 조직표, 공종별 내역서, 현장 운영비 등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예산서의 작성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이렇게 보시고 도급계약 체결 후 최단 기간 내에 실행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실행예산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항목의 누락이나 불합리한 단가 적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행예산서 작성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공정별 직접 공사비 산출 엽서를 취합하고 공통가설공사 내역을 재확인, 간접공사비의 내역을 확인 정리, 실행예산서의 구성 내용을 작성, 집계표 작성, 실행예산서 표지를 작성, 실행예산서를 보고하고 결제받은 후에 배포한다. 이 순서대로 실행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편 실행예산 변경하기에서 설계도서의 현장 일치 여부 검토입니다. 측량은 착공시, 준공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측량인데요. 주요 측량 작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서 결과를 확인해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측량의 종류는 대지 경계 측량이 있고 건축물 좌표 측량, 수준점 측량, 건축물 현황 측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야 하고 집안조사 항목으로는 아래 표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추조상도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활용하면 좋고 설계, 시공 부위 검토할 때 시추조상도를 참조하여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 검토를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추조정도를 활용하여서 건축물의 기초 형식을 결정하고 파일 기초도 파일의 사양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현장 여건과 설계 도사 및 공사 조건 조정입니다. 먼저 V2는 설계의 적정성 검토라고도 하는데 V2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경제적인 공사 방법을 찾는 것으로 건진법에 의해 설계할 때, 시공할 때 V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적정성 검토의 시기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보통 설계 완료 후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행되는 것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VE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원래의 계획이나 설계 내용을 원 설계자가 아닌 제3자가 재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공 VE는 완료된 설계 내용을 시공자가 재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검토를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기능을 유지한 상태로 자재, 장비 또는 시스템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2-3 실정보고 및 예산 변경입니다. 공사를 장기간 하게 되면 물가가 매년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법적 기준과 같이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난 후 물가가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될 때 물가 변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장 여건이 변경되어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적 기준도 아래 표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설계 변경 항목에 의해 많이 하게 되느니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정보고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리단이나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하여 방침을 받아서 설계 변경이나 실행예산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정보고 진행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고 실정보고서 기재 내용으로는 실정보고 사유, 주요 수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 단가 산출서 및 수량 산출서, 사진, 설계 도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 신기술, 신공법 적용 검토입니다. 신기술은 국가에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건설 사업의 적용을 유도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 활용실적 평가 제도도 신기술과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활용실적을 평가하여 정부기관, 발주공사 입찰 평가 시에 배점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5 실행예산서의 변경 작성 및 승인입니다. 실행예산 변경 요건으로는 도급계약 내역의 변경, 설계 변경, 추가 공사, 기타 사유로 실행이 올라갈 때 변경을 하게 되고 실행예산의 변경 시에는 변경 부분에 대한 내용만 당초 승인받은 실행예산과 비교하여 작성하고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실행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행예산서의 관리 및 보관은 PM부서에서 수행하고 사전 PM 승인 후 실행예산을 사용하고 실행예산서 보관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실행예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리를 하면 1. 실행예산 작성 시 현장조사 철저 후 반영, 설계도서 검토 철저히 하여서 실정보고 설계 변경을 반영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공정관리 철저, 직원관리, 하도급관리 철저히 하고 ES관리, 물가변동관리를 반영을 하고 6번째 발주처 감리단, 하도사, 관계기관의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강에서 제3장 실행예산 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서 실행예산 작성 및 검토 또 실행예산 변경할 때 이번에 강의한 내용을 참조하여서 현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강에서는 제4장 계약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